그곳을 걸으면 누구나 선비가 된다고 했습니다. 마을 구석구석 양반의 향기가 진동하는 곳. 모든 사람들, 지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 무조건 내려라. 저 안에는 우리가 정말로 존경할 분이 계시니까. 지난 2019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남계서원. 친정 어머니 아버지 계셨죠, 계속. 저기 고택에. 그렇게 살다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또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 동네를 못 잊어서 제가. 참 좋은 동네. 예쁘고 조용하고. 동방오연 중 한 분으로 추앙받는 일두 정여창 선생의 옛집으로 500년을 이어오는 명당 일두 고택을 만나봅니다.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이곳에 실천유학의 선구자 정여창 선생의 숨결이 서린 남계서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홍살문이에요. 이제 이건 홍살문은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바깥 우리가 저리 가면 일주문 있잖아요. 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거는 이제 일단은 발갛게 되어 있는 거는 멀리서 잘 보이게. 그리고 또 양쪽에 위에 보면은 삼지창도 있고 창도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그 요 주위에 오는 모든 작것들은 내가 다 썰어버리란다 하는 내용이 요게 어떤 백사의 의미가 있는 것이 요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덕유산과 지리산 줄기를 품고 있는 아름다운 고장 함양. 예부터 좌안동, 우함양이라 하여 안동에 태계 이항이 있다면 함양에는 일두 정여창이 있습니다. 남계서원은 조선조 5연의 한 사람인 일두 정여창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되었고 지난 2019년 7월에는 한국의 서원 9곳에 들어 경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1566년 서원 옆에 있는 시내의 이름을 따서 남계라는 이름으로 사획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서원이 하는 역할이 세 가지가 있죠. 서원이 하는 역할이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강학의 공간이에요. 공부하는 공간. 그리고 두 번째가 재향의 공간, 제사 지내는 공간. 그리고 세 번째가 힐링의 공간이에요. 힐링, 유식의 공간. 유식한 얘기로 유식의 공간이에요. 이게 이제 유식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서로 유생들이 공부하다가 나와서 서로 시담도 나누고 또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도 이렇게 만나서 얘기도 하고 하는 힐링의 공간이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그 서원이나 또 어디 가실 때 이런데 그 산문이 있는 데를 들어갈 때는 항상 예를 지키는 게 동입서출이에요. 동쪽으로 들어갔다가 서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동입서출이 생각이 잘 안 난다고 생각이 들면은 오른쪽으로 들어갔다가 오른쪽으로 나오면은 자동적으로 동입서출이 돼요. 남계서원은 1552년에 계암강익 선생과 지역 선비들 그리고 당시의 함양군수 서구현 등에 의하여 건립되었으나 1597년 정유재란으로 소실됐다가 1612년에 다시 중건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저 맹성당입니다. 맹성당 이거 강학의 공간. 여기가 제일 중요한 강학의 공간, 장소의 공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죠? 저 보면은 또 저 호랑이 그림이 저 있거든요. 저 위에 그죠? 그 원장 선생님 여기 이거 딱 전용 보관함
보관함이라고 아. 보여집니다. 여기다가 뭐 중요한 것 같아. 저 안에 연화설 가망성이 상당히 많고. 난개성운이 우리나라에서 뭐 정확하게는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북한까지 합치면은 세 번째로 우리가 건립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남한에서는 두 번째인데 그래 두 번째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난개성운이 첫 번째는 이제 소수서원입니다. 영주의 소수서원인데 이 난개서원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모든 서원들은 난개서원 이 자체가 롤 모델이었다고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앞에서 보면은 자연지형이 요렇게 올라가 있을 거예요. 요런 식으로. 저 밑에서 보면 전부 다 병사가 요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전저후고 앞에는 낮고 뒤에는 높고 그리고 전학후묘 앞에는 공부하는 공간이고 뒤에는 제사 지내는 공간이고 이게 난개서원이 이런 식으로 딱 만들고 나서는 그 이유는 거의 다 한 90% 이상이 그래요. 다 난개서원처럼 이렇게 다 지어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도 이게 그게 있거든요. 저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오른발 먼저 올라가야 됩니다. 오른발 먼저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왼발이. 근데 이제 올라갈 때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 유사들은 꼭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일두 자신을 한 마리의 벌레로 낮춰 부르게 했던 정여창 선생. 백성들이 농사꾼이 날이 춥거나 덥거나 나가서 고생을 내서 농사를 지어서 내가 그것을 먹고 기술자들이 연장을 만드니 내가 그것을 사용을 하고 군사들이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우니 국가를 위해 싸우니 정말로 내가 편안하다. 근데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천지간 일두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천지간 일두. 하늘 정말로 이 저 먼 세상에 한 마리의 존벌레와 같다라고 이렇게 정말로 그런 마음을 탁 낮췄어요. 그러면서 그때 일두라는 말을 갖다가 22살 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참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이 양반은 참 어디 옛날에는 그죠? 22살 때 어떤 그런 생각을 다 하고 또 뭐 빈 사람 난 사람들은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남계서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개평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일두고택은 조선 성종 때의 대학자 정여창 선생의 옛집으로 지금 남아있는 건물들은 대부분 조선 후기에 다시 지은 것입니다. 사랑채는 정윤영 씨의 고조 할아버지가 다시 지었다고 하며 안채는 약 300년 전에 다시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집의 터는 500여 년을 이어오는 명당으로도 유명하다는데요. 중요민속문화재 제186호로 지정되었으며 일반인들에게 한시적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홍살문 아시죠? 그리고 이제 저기는 정여패라고 효자, 충신, 효자 내가 저 5분이 정여패를 받으셨어요. 일두 정여창 할아버지 후손들이시죠 다. 이 마지막 받으신 분은 정직자 현자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균이니까 균 경상순현 5대 조치군요. 정윤영 씨는 이 집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외지에서 공부하고 결혼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17년 전에 고향 마을에 돌아왔지만 집안 곳곳에는 아직도 어렸을 때의 추억들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명작. 명작꽃. 명작이요? 네, 명자. 명작.
저기 화장실이에요. 저기 화장실에 짝 쪄서 갔어. 무서워서 옛날에 혼자 못 가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계속 확인하는 거야. 언니야 불러. 갔나 안 갔나. 예. 아유 무섭지. 어린 시절 뛰어놀던 집이 이제는 문화재가 되어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언제 졌지? 요새는 제비집 질 때도 마땅치가 않잖아요. 짓게 내버려둬야지 뭐. 뒤에 이제 문화재 되고 나서 수리를 해서 저 흰 걸 다 칠해놨잖아요. 지붕 끝에, 기와 끝에. 근데 전에는 거기가 뚫려 있었어요. 그 속에 참새가 들어가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집안의 아저씨들이 사다리 놓고 이제 손을 쏙 집어넣으면 참새가 잡혀. 지금은 이제 다 막아버려가지고 그런 그것도 없고. 엄격한 양반 집안의 막내딸로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현영 씨.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날 때 이곳에 오곤 합니다. 여기 오면 아무래도 두 분이 많이 생각나요. 예, 그럼요. 옛날 생각이 많이 나죠. 옛날 생각 많이 나고. 조금 이따 할게요, 잠시. 네, 괜찮습니다. 안 그러는데, 여기 오면. 이상하게 몸이 안 좋으니까 아버지 엄마가 자꾸 꿈에 나타나더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됐습니다. 힘들고 지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두 분은 이곳에 없지만 아직도 그 온기는 남아 따스하게 품어주는 곳. 그래서 그리운 고향인가 봅니다. 그래서 고향이 그리운가 봅니다.